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승현 인천시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인천 이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고대했는데 10% 캐시백이 부활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 시민 235만 명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시민 카드가 됐는데요. 그게 지난 7월에 이제 10% 캐시백이었던 게 5%로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 그걸 둘러싸고 전 박남춘 시정부와 유정보 시정부 책임 공방도 가열이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 유정보 시정부에서 캐시백 비율을 다시 10%로 환원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월 최대 캐시백 한도 비율이 15,000원까지였던 거를 다음 달부터는 3만 원까지 최대 늘리고 예. 내년부터는 5만 1,000원까지 최대 늘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 사랑 상품권 개편 방안을 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월 30만 원 한도 5%였던 캐시백을 월 30만 원 최대 17%까지 이렇게 늘리기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세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약간 구간을 나눴는데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에서 결제하면은 10%까지 캐시백을 해주고 연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5%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인천사랑 상품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죠. 민선 7기의 흔적을 좀 지우려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네. 예, 뭐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뭐 새로움을 좀 가미하려는 그런 예. 뭐 시도였다라고 보는데 지난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사실 인천 이름카드가 크게 활성화된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이게 이제 대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더 혜택을 크게 보고 이제 국가 재정이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과연 지방 재정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예. 또 의문도 들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운영사가 초과 이윤을 막대하게 가져가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제 발표한 발표안을 보면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 사랑 상품권 이렇게 또 명명을 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인천 지역 카페가 2018년에는 인천 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가 2019년에는 이음카드 또 이번에 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4년 새 3번이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뭐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많은 혜택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걱정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변화가 있는데요. 작년에 1조 2,500억 원이었는데 올해 7,053억 원. 자,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자체 한정 사무기 때문에 국가 지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보면은 중앙 정부라든가 지방 정부라든가 뭐 어느 경우건 재정을 많이 풀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은 네. 뭐 인기도 올라가고 뭐 국민들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 즉 재정 적자를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재정 적자 비율을 보면은 한 GDP 대비 누적 적자액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이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사실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후세들에게 그 부담이 상당히 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 윤석열 정부가 이 재정 적자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긴축 재정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급하지 않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포함이 돼서 전액 삭감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야당은 그걸 상당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상황이건 앞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만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인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2구 8군 현 체제를 2구 9군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또 분구하면 뭐가 좋은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행정체제는 1995년에 인천시가 광역시로 승격을 하면서 2군 8구 체제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약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뭐 정치, 사회적, 행정적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정복 시 정부에서 인천시가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예. 구를 하나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인구가 60만이 넘어가는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를 하고 또 중구의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을 해서 가칭 제물포구 이렇게 신설을 하겠다고 했고요. 네. 동시에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영종국제도시 이 지역을 영종구로 재편을 하겠다. 뭐 이러한 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가장 인구가 많이 늘었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인천이 현재 300만 정도가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가 인천이 약 29만 명을 넘습니다. 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의미에서 인천이 어느 정도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어 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구의 내륙과 동구와 같이 같은 생활권은 좀 묶어주고 인천 서구와 같이 지역이 넓고 인구가 너무나 많은 쪽은 좀 분구를 시켜주는 이러한 주민생활과 행정상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가 생기는데 2군 9구 글쎄요. 뭐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는 분들은 좀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이게 이제 중구에서 또 영종을 떼내게 되면 네. 앞으로 청라라든가 특히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분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결국은 원도심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있던 데에서 신도심이 분리가 된다면 결국 이제 원도심이 신도심으로부터 나왔던 세금 수입이 세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신도심은 계속 발전하지만 원도심은 정체되는 신구도심의 이 격차가 더 확대되는 이런 문제가 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정복 시장이 뭐 제물포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원도심을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서 신구도심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거 공약을 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은 약간 좀 역행하는 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면 송도 주민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르세요. 인구 10만 영종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는 왜 구로 안 해주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일각에선 집값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영종구도 그렇고 송도도 연수구에서 분구하려는 게 뭐 세금 수입 문제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이름의 연수구에서 송도구 이렇게 예. 분구가 되면 이제 그 새로운 이름으로 약간 집값에도 플러스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체제 개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50만 명이 넘어야 분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서구는 뭐 당연히 그렇게 검단구가 분구가 됩니다만 최근에 뭐 이 9월 이지구와 같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남동구도 5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분구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연수구는 아직 40만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50만이 되려면 좀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은 대상이 안 된다. 단 예. 이제 영종이라는 게 이번에 좀 특별한 케이스로 중구와 동구 원도심을 묶으려다 보니까 영종을 좀 떼내서 분구를 시킨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중구 내륙 쪽과 영종은 상당히 거리도 떨어져 있고 행정이나 주민 이 생활상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분구를 시킨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송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는 적용을 안 시켜주고 영종에만 예. 했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이번엔 103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 건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천 속도 국제도시 6809 개발 사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와 인천경제청이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4건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끝냈습니다. 먼저 송도 6809 개발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6809 개발은 2030년까지
그 6809 땅이 한 128만 평방미터 됩니다. 네. 39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그 송도 워터프론트 인공호수를 이제 만들고 그 옆에 국내에서 두 번째 높이의 초고층 건물 약 한 103층에 420m 정도 건물을 짓고요. 그 주변에 도시명 테마파크와 18홀의 대중골프장을 짓고 또 주거 상업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에 민선 4기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또 이 개발 회사 측과 경제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예. 하면서 계속 표류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15년 만에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가워야 되는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시 표류할 것이다라는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정복 시장이 다시 취임을 하면서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내부에서 이 103층 건물을 랜드마크로 하려면 국내 두 번째가 아니라 최고층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국내 최고층은 송파 롯데월드타워 네. 123층 555m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규모의 높이의 건물을 최고 건물을 지어야 상징성도 있고 뭐 관광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기 민선 정부의 원안은 151층 국내 최고층을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현실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거를 103층까지로 낮춘 건데 다시 송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150층을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면서 이게 표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